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화고요. 대한유화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이 석유화학 제품은 유가에서 제품 스프레드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히 국내에서 쓰는 중동산 원유 60%는 전 세계 핵심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나프타 등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속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일시적이라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돼 가지고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석유 가격이 현재보다 더 급등해서 120, 13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석화업계는 이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나프타 가격도 상승해서 원가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보니까는 국제유가 상승이나 부담이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유가는 최근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적도 있었고 또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00원 등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인 고유가 고환율 시황에 돌입한 상태인 만큼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수익성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나프타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스프레드 즉 마진폭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과거부터 시작된 중국의 증설로 인해서 공급 강이 본격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전방 산업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아서 공급 대비 수요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는 석유 업계 내 대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익성을 챙기기 위해서 석유학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석화업계는 이미 침체 늪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게 된다면 지난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이 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5.9%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1분기 실적 기대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악화 예상되는 석유 업체들을 보게 된다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9% 줄어든 1,524억 정도로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돼서 1,000억 원에 대한 영업 적자를 볼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유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9억 정도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도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은 24년도 1분기에도 그닥 업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업황 침체를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려면은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된 유가 상승이다 보니까는 일반 범용 제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서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유와 관련된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HDP나 LDP나 이 PP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HDP 같은 경우는 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가격이 약 50달러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DP도 23년도 4분기와 비교하면은 약 20달러 정도 상승했고 PP 같은 경우는 약 50달러 정도 상승해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제품 가격 상승에 비해서 이 제품 마진을 보게 된다면은 HDP 같은 경우는 23년도 4분기에 비해서 약 5달러 정도 줄어든 4달러 정도가 줄어들었고 LDP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승을 하긴 해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LLDP는 여전히 소폭 하락을 했고 PP에 대한 수익성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화학 제품 가격 상승에 비해서 제품 마진 폭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도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한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마진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 개선이 조금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대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 부타디엔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2023년도 4분기에 비해서 약 톤당 $500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스프레드 마찬가지로 $300가 넘게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부타디엔의 가격은 올랐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이 부타디엔도 마찬가지로 나프타를 분해해서 만들게 되는데 최근 이 원유에 대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나프타에 대한 가격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 나프타 대신 LPG를 이용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 LPG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 부타디엔의 생산량이 NCC 대비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타디엔에 대한 공급량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타디엔을 통해서 만드는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다 보니까는 즉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은 굉장히 적은 상태다 보니까 이 부타디엔만 특별하게 이 제품 가격과 스프레드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 부타디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성을 챙길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대한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유화의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유화에 대한 차트를 봤었을 때 이 저점인 부분에서부터 고점까지 거의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시기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가 겹쳤던 시기고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석유 업황이 나름 괜찮아져서 보니까 이 시기 때는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다른 석화 업계들도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코로나로 인한 이제 주가 상승이 막을 짚고 다시 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주요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 하락분으로 인해서 석화 업계들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다시 반등이 왔지만은 결국 다시 하락분을 뱉어내고 있는 상황은 결국 석유 업계 수익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이 1분기 실적 하회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으로 해서 실망 매물이 조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 지속이 악화가 되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봉에서부터 역배열이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한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